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늘 라이너의 미리 보고 온 후기 이번 작품은요, 많은 분들이 저와 또 김태형 감독님, 조선목 배우님, 그리고 전찬일 영화평론가님 이렇게 진행했던 앞부분의 인터뷰를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10월 28일에 처음으로 개봉하는 황무지 5월의 고해라는 작품입니다. 전국 27개관에서 개봉을 해요.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서 흥행을 하기에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말로만 들어왔던 그 영화를 확인하러 가고 싶으신 분들 외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황무지 5월의 고해는요,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영화는 칸트 씨의 발표회라고 하는 김태형 감독이 제작한 단편 영화입니다. 조선목 배우님께서 칸트 역할을 맡았고, 이 단편 영화는 어떤 상징적인 소재들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인 대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완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단편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작품이 바로 황무지 5.18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장편 영화가 황무지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또 이제 주인공 자체가 5.18 민주화 운동의 관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장편 영화는 황무지가 최초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김태형 감독님과 조선목 배우님의 이런 추가 촬영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역시나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군사정권의 시대에 예술이 검열당하고 보안사에 의해서 필름을 빼앗기고 그것이 소실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미 굴러가 버린 것을 겨우 살려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비주얼에 대한 얘기, 황무지는 필름을 빼앗겼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님이 녹화해 놓은 비디오 테이프,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를 틀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칸트 씨의 발표회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지만 16mm 필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이제 황무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그리고 이런 영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서 나왔는지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가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미군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살인도 일어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장면의 메시지들입니다. 지금 봐도 와, 이 장면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장면은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32년 전에는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도전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신대철 씨의 노래 황무지 이 부분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절의 감성을 갖고 있으면 볼만한 아주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촬영 장면들도 있고요. 막 엄청 재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 영화는 재미로 보기보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고, 사실은 한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재밌는 경험이 될 거다, 혹은 뭐 뜻깊은 경험이 될 거다 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이런 황무지 5월의 고해를 내가 영화관에서 보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황무지 5월의 고해 미리 보고 온 후기였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이니만큼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응원이 필요한 영화인 것도 같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진행했던 인터뷰, 그 인터뷰에서 재밌었던 부분들을 따로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황무지 5월의 고해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비하인드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그때 당시 검열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1980년대 후반을 들 필요가 없어요. 2000년의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제1세 공동병부구역. 제가 그때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 등급분류 소위 위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영화가 처음에요, 청소년 관람분과 등급을 맞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영화를 보면은 북한군을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일찍이 선보인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 소위 위원들이 처음에는 이거 등급 분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논란까지 일었었어요. 그러다가 결과를 냈는데 저만 15세를 줬고 나머지는 전부 18세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심에 의해서 15세로 뒤집혀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검열은 엄격했습니다. 5.18이 1980년인데 이 단편이 87년에 만들어서 88년에 이제 선보이고 황무지는 88년에 만들어서 89년에 선보이려다가 많은 건데 그 당시에 무지무지 앞섰던 거고 용감했던 거죠. 사실은 자기를 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실 황무지가 필름이 살아남아서 개봉이 됐더라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 진짜 잡혀갔겠죠. 둘 다 잡혀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용히 사라졌을 거예요. 조용히. (1989년) 2월하고 5월이었지 우리가 개봉하려고 했다. 그때 광주에는 자기는 내려갔었나? 그때 광주는 나갔죠. 그렇구나. 제가 내려갔다가 공동투자사인 분이 한 분이 오셔서 필름 상영을 방해하려고 아세톤을 팍 뿌리는데 저희가 뭐야 하면서 막았어요. 아세톤이 필름에 뿌려주면 다 녹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안 다치고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상영 때문에 올라갔어요.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광주에 우리 후배 감독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깡패들이 다 와서 필름을 압수해 갔다고. 또 이제 해화동에서는 경찰서 형사들 틀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 와서 압수해 가고 다행히 저는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화를 다 빼앗기신 거예요? 정진우 감독님이 그때 이제 대표셨거든요. 그래서 정진우 감독님이 저를 예뻐해가지고 이 영화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좀 되게 답보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힘들었는데 정진우 감독님이 그 황무지라는 내용도 모르고 그 당시 돈으로 한 1,400만 원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돈으로 보면 한 10억 돈이라는 돈을 주신 거죠. 그냥 큰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황무제라는 걸 아신 거예요. 정진우 감독님이 그때 보안사에 끌려 들어갔어요.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정진우 감독님도. 정작 감독님은 괜찮으셨는데 좋은 뜻만 갖고 계셨던 정준하 감독님만 고초를 겪으시고 아니 좋은 뜻도 아니고 얼떨결에 황무지 때문에 저는 첫 번째 파산했습니다. 네. 첫 번째 압수돼서 상영 불가되는. 그것도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맞습니다. 정말 어떤 고초를 겪었었을지 참. 그 고초가 가장 힘든 건데 집이 없다는 고초가 가장 힘들어요. 광주에서 그 황무지를 지켰던 인물이 조진 감독이에요. 조진 감독이 자취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1년 6개월 동안 기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기생충, 실질적인 기생충이죠. 네네. 네, 기생충이죠. 그게 기생충입니다. 네. 근데 진짜 그때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도 저희 인디컴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이 영화가 개봉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이제 의식 있는 배우와 스타덤에 딱 오를 줄 알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름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 개봉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맞는데 자기는 집이 있잖아, 집. 나는 그 집이 없어. 저 뭐죠? 저는 그때 이제 개인의 그 감정에 되게 충실했는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영화를 다시 개봉하면서 이제 그 의도를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전 개인으로 연기하느라고 나의 어떤 그 트라우마, 그 개인적인 거였는데 이 영화가 그 당시 개봉이 안 된 게 감독님한테는 더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그 참여했던 공수부대 특전사 대원들 중에서 이 양심 바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 기자회견을 바랬던 그 신이었더라. 저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은 솔직히 저는 연기하느라고 그거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그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진짜.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